나는 평생 감정을 참고 사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믿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줄 알았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감정을 이기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감정을 이겨야 한다고 배워왔다. 특히 화라는 감정은 더 그랬다. 화를 내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나는 화를 느끼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단속했다. 지금 화낼 일이 아니라고, 참아야 한다고, 어른답게 넘어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렇게 화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늘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젊었을 때는 그게 잘 되는 줄 알았다. 감정을 눌러두고도 일은 돌아갔고 관계도 유지되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나를 차분한 사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봤다. 그 평가가 싫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더 애썼다. 불편한 말도 웃으며 넘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다. 화를 내지 않았을 뿐, 화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가족도 있고 일도 유지되고 있었으며 겉으로 드러난 갈등도 없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무거웠다. 누군가에게 서운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니 풀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감정은 내 안에서만 계속 돌았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것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겼다. 화가 나면 없애야 했고, 서운하면 잊어야 했으며, 억울하면 참고 넘어가야 했다. 감정은 늘 방해물처럼 취급되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더 바빠졌다. 일을 늘리고 약속을 만들고 생각할 틈을 없앴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삶을 더 채워 넣은 셈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무엇이 싫은지, 무엇이 불편한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대신 지금은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무디게 만들었다. 무뎌진다는 건 상처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화를 낸 기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에는 분명 화도 냈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장면이 사라졌다. 대신 속으로만 끓고 혼자서만 되새기고 밤이 되어서야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 상태를 성숙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회피에 가까웠다.
나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다만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웠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보다는 참는 방법을 더 많이 배웠다. 그러니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쌓인 감정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이유 없는 짜증으로 나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남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문제를 감정에서 찾지 않았다. 성격 탓, 환경 탓, 나이 탓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것 같았다. 이 상태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감정을 이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온다는 걸.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이유 없이 지쳐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눌러두고 있었구나. 그 순간 내가 평생 잘못 배워온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오래전 읽었던 법정의 글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그저 좋은 말로만 읽었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던 내 삶을 조용히 되짚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감정을 이기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와서야 그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게 될 줄은. 감정을 이겨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이 감정은 어디로 가는가? 화를 참으면 사라질 거라고 믿었고, 말하지 않으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느끼는 즉시 덮어두는데 익숙해졌다. 감정은 해결할 대상이 아니라 숨겨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 방식은 겉보기에는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관계는 유지되었다. 나는 여전히 참고, 여전히 넘어가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기억으로 남았고, 기억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어떤 날은 아주 오래전 일이 문득 떠올랐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때도 별일 아닌 척 넘겼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 장면이 떠오르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정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묻어두었을 뿐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생긴 변화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감정 표현이 점점 단순해졌다. 좋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했고, 싫다는 말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늘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다.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긴장은 몸으로 먼저 나타났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어깨가 굳어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는데 피곤했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졌다. 나는 그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돌렸다.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렇다고, 특별할 게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밖으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안으로 향했다. 화를 낼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그 화를 나에게로 돌렸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내가 대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신을 탓했다. 그렇게 감정은 분노가 아닌 자책의 형태로 남았다. 그 자책은 나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나는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쌓인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다. 말하지 않았으니 상대도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으니 변화도 없었다. 그렇게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깊이는 얕아졌다. 나는 그 얕은 관계를 평온이라고 착각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아예 상황을 피했고, 서운해질 것 같으면 마음을 닫았다. 감정을 다루지 않는 삶은 처음에는 편해 보였지만 점점 삶의 폭을 좁혀갔다. 기쁨도 함께 줄어들었다. 감정을 닫아두니 좋은 감정도 깊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를 무덤덤함이라고 불렀다. 그 무덤덤함이 오래 지속되자 나는 스스로를 잘 모르게 되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감정이 올라오는 즉시 눌러버리니 감정을 인식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웠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찾아왔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안에서는 감정이 요동쳤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감정을 이기는데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낀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억누른 감정이 다른 형태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트였다. 문제를 감정 밖에서 찾던 시간을 멈추고 감정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이기는 삶은 결코 감정을 다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기려는 순간 감정은 적이 되고 적이 된 감정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아직 결론이 아니었다. 다만 분명한 갈림길이었다. 계속 억누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아볼 것인지. 그 선택의 문 앞에 나는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감정을 바라보라는 한 문장이 이 갈림길에서 나를 멈춰 세울 줄은.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안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맴돌고 있었다. 왜 이렇게 감정이 오래 남는 걸까? 왜 참았는데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 걸까? 나는 늘 이겨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정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의 틈마다 고개를 들었다. 일을 하다가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문득문득 마음을 건드렸다. 어느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저녁이 있었다. 특별한 약속도 없었고 일부러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많아질까봐, 감정이 올라올까봐.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그 조용한 시간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 선택이 나를 낯선 자리로 데려갔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오래전 서운했던 말, 억울했던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겼던 장면들. 나는 그 감정들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이유를 찾지도 않았다. 그저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감정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싸우지 않으니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법정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그동안 수없이 스쳐 지나갔던 문장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다. 감정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었다. 다스리지 말고 바라보라. 그 말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도 아니었고, 참으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과 거리를 두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그동안 감정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억누르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바라본다는 건 전혀 다른 태도였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것. 지금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으려 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그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가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 거리는 감정을 차갑게 만들지도 않았고,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다만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감정을 바라보려다가도 어느새 판단이 먼저 나왔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멈췄다. 지금은 해결할 시간이 아니라 바라볼 시간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해결은 나중에 해도 되었고, 바라보는 일은 지금 해야 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감정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머물던 감정이 몇 시간 안에 흐려지기도 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된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감정이 오래 남았던 이유는 그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나를 조금 자유롭게 만들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감정이 올라와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화가 난다고 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함을 느낀다고 해서 관계를 망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대하는 태도였다. 나는 이제 감정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처럼 대했다. 오면 왔구나 하고 가면 가는구나 하고. 그 태도는 내 삶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다. 말이 줄어들었고 반응도 느려졌다. 그 느려짐은 나를 답답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후회를 줄여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이긴다는 말은 싸움을 전제로 하지만 바라본다는 말에는 싸움이 없다. 싸우지 않으니 지칠 일도 없었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위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감정을 다루는 법의 첫 문턱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순간,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삶의 속도였다. 예전에 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반응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아니면 침묵으로든 반드시 무언가를 했다.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머물다 갈 것인지 지켜본다. 그 사이에 삶은 자연스럽게 한 박자 느려졌다. 그 느려짐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주었다. 예전에는 감정이 하루의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하루가 감정을 끌고 간다. 아침에 올라온 감정이 저녁까지 이어지지 않고, 저녁에 생긴 감정이 다음 날까지 따라오지 않는다. 감정이 지나가도 삶은 남고, 삶이 남으니 감정에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었다.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감정을 억누르며 살 때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쌓여 어느 순간 관계 전체를 흐리게 만들었다. 이제는 감정이 생겨도 그것을 바로 풀어내려 애쓰지 않는다. 먼저 바라보고 정리된 다음에 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러니 말이 줄었고 대신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 던진 말이 남기는 후회가 거의 사라졌다. 특히 화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화는 올라온다. 다만 그 화를 나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내가 흔들렸고, 내가 상처받았으며, 내가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화는 하나의 감정일 뿐, 나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화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감정을 억누르던 시절의 나는 늘 스스로를 단속하며 살았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느냐고,
왜 더 잘 넘기지 못하느냐고 자신을 책망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게 된 이후로는 그런 자책이 줄어들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나를 조금 더 너그럽게 만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예전처럼 판단부터 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저 사람 안에서도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겠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었다. 그 거리 덕분에 불필요한 충돌이 줄었고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졌다. 일상에서도 감정이 차지하던 자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하루의 만족도가 감정에 따라 크게 흔들렸다.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 하루였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실패한 하루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하루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이 있었는지보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 기준 하나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흔들리는 날도 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날은 다시 감정에 휩쓸리고 바라보기보다 반응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거리를 만든다. 그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나이에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감정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뜻에 가깝다. 감정은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게 두어야 할 흐름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니 삶이 덜 거칠어졌다. 나는 이제 감정이 없는 삶을 바라지 않는다. 대신 감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원한다. 감정이 와도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 가도 붙잡지 않는 삶. 그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단단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감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오늘도 감정이 올라오면 나는 예전처럼 싸우지 않는다. 없애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감정은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이 나이에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건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것과 같았다. 감정을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나이에야 배웠습니다. 다스리려 애쓸수록 더 남았고 바라보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감정은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감정이 내 삶 전부는 아니라는 걸.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감정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나요? 한 단어로만 남겨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는 압니다. 오늘 딱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